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세 차이, 양도세, 뭐 중과세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은 제한을 해도 한국에는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 시내, 푸놈펜의 시내는 잘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못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롤스로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를 이루는 특히 동남아시아의 젖줄이 메콩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콩강이 라오스, 여기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또 베트남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가 그 캄보디아,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로 인해서 메콩강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제가 한 5-6번 갔었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되게 보호를 받는 나라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른쪽에는 베트남이 막아주고 여기에 이제 말레이 반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이 반도로 인해서 태풍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캄보디아 시누아쿠빌에 2019년 12월에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캄보디아 갔다 시누아쿠빌로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저희 가족이랑. 근데 그 섬에 갔는데 외국 사람들, 코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서양인들만. 현지들 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착장에서 그 부두 안에 있는 그 배에 올라오면 그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도 폴란드나 이쪽에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캄보디아가 보호받는 나라 또 좋은 곳이 많은 나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남한 면적보다 1,800 크고 인구는 그냥 한 1,700만 명 보는 돼요. 그리고 그 국민 1인당 국민소득도 한 1,700불. 그래서 저는 1,700만 명, 1,700불 정도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읽기 쉽게. 그리고 앙코르와트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00년부터 1400년대까지 650년 정도의 앙코르와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족들이 자랑을 하는 게 우리가 뭐 통일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자랑하듯이 앙코르 제국이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베트남 빼고는 여기 뭐 말레이 반도 반 그리고 태국 여기 라오스 미얀마까지 다 같은 이 제국을 형성했던 때가 여기 나오네요. 800년부터 1431년부터 우리나라 고려부터 조선 중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킬링필드 여러분 잘 아시죠? 1975년, 79년 사이에 폴포트로 인해서 양민들이 협상해서 그 당시에 안경 쓴 사람들, 또 손 고운 사람들, 또 피부 좋은 사람들 그냥 많이 죽었어요. 그때 막 200만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명 죽고 나서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근대사에 정말 수많은 학살 중에 정말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픈 기억이 있고 여기 본 것처럼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그럼 아픈 역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평균 26.4세, 베트남이 한 29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젊기 때문에 건강한 나라, 또 비전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나라. 저희도 7% 이상을 꾸준히 가져간 적도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는 꾸준히 지금은 4~5%지만 7%, 8%, 9%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세, 여러분들 부동산 전공하신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세금이 취득세만 4%, 보유세 0.1% 빼고는 나머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중국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국은 시세 차익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다 그러면 수익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중국이란 동남아는 어떤 거 있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좀 갑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100만 원 받아줘. 세금은 난 반영 안 해. 그러면 사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기도 팔 때는 뭐 소득세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석유 시추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시아노쿠블의 이 하단부 제가 여기 섬을 갔어요. 여기 섬. 근데 이 하단부에 이제 석유가 시추돼서 이 부분을 원래 이제 2019년 정도에 이제 시추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한유국으로 포함됐다는 거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좀 소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할 때 정말 이 CRS 협정 관련된 부분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CRS 협정이 여기에 탈세 방지를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금융계좌 정보를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상호 교환하는 거. 참고로 중국이 2014년에 아마 체결됐을 거예요. CRS 협정을. 그리고 2017년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민들이 5억 전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후진국이고 아직도 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CRS 협정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호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캄보디아로 많은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도에 93스퀘어메타니까 31톤짜리 그 목원으로 9층 샀을 때 3억 5천만 원 들었는데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5천만 원 지금 본 것처럼 달러 통용을 하고 있어서 달러 가치를 요즘은 금도 모으지만 달러도 모으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98% 통용된다. 그래서 달러가 아시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달러로 이렇게 좀 유통되는 거. 그래서 좀 달러 갖고 가면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영주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유일한 나라고. 땅은 직접 못 사요. 미국인들이. 땅은 직접 못 사는데 건물을 살 수 있는데 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로 사는 방법 아니면 이제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민권을 받는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가서 보니까 3억 이상 줘야 된다 그러더라.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를 또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신탁으로 은행 신탁을 통해서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신탁을 통해서 땅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캄보디아 등기권리증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나오는 하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 등기권리증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드 타이틀을 우리가 등기권리증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출장 가서 본 건데 우리나라도 5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등기권리증이 2장 있지 않습니까? 동네 2장. 동네 2장에 발행해주는 등기권리증도 있대요. 그리고 시나 군에서 정부 도시에서 시장동이 발행하는 등기권리증이 있고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 권리증이 있다는 근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1990년대 초에 일산에 토지 신도시 개발 때문에 분양을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일산에.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일산에 산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땅으로 된 거를 50, 60년 동안 전혀 몰랐는데 보상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 2장에 발급되는 등기권리증도 있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하드 타이틀 소유권을 물건을 사게 되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놈펜 5개 도시 개발 계획이 5군데가 있어요. 5군데가 있는데 트로이 창파가 여기 지역이에요. 그리고 평가 호수 간척, PPC 여기 지역, 다운펜 하버 개발, 그리고 다이아몬드 개발, 그리고 풍생 수입도로 5번 여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TK는 이미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모건이랑 모건 맨션이 프놈펜 5개 개발 도시 안에 들어가는 데를 저희가 개발한다고